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 자격증이죠. 모든 기능장 시험에 대비되어지는 공업경영에서 사용되어지는 공학용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공업 경영 파트에는 모든 기능장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6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전부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단축키에 의해서 불러내는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강의되고 있는 현재의 동영상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 쉽게 합격을 하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예문사에서 출판된 기능장 대비, 모든 기능장 대비 공업경영 무조건 만점을 보장한다라는 이 교재가 있는데요. 아주 포터블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그것을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잠시 비춰드리면 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 문제 1번이 되는데 상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제곱 합 또는 범위, 최소, 최대에 따른 범위, 다음에 중앙값, 범위 중앙값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계수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2페이지에 걸쳐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여러분 두드림 품질 교실 카페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는 주경 야독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당연히 돈 안 들겠죠. 자, 그러면 이 공학용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가장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계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은 요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카시오 계산기 중에서 이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 570ES입니다. ES 플러스 계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FX 570이 아니고 350을 가지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도 똑같아요. ES라고 되어 있어도 똑같고요. ES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570과 350은 거의 같은 계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시오여야 되고요. ES여야 됩니다. MS는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에서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꺼져가 있는 상태겠죠. 그럼 여기 ON을 누르면 바로 AC를 여기 ON을 누르면 바로 ON이 떴어요. 커서 끔뻑끔뻑 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야를 공학용 계산기를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하는 모드로 바꾸는 것은 모드에서 나옵니다. 여기 모드가 있죠. 이 모드를 누르는 거예요. 야를 누르게 되면 1번이 컴프라는 것은 일반 모드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컴플렉스, 복소수 이런 뜻인데 우리는 기능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STAT. STAT는 static에서 통계라는 뜻이고요. 3을 눌러요. 3을 누르면 영어가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 variable인데요. 1 var, 즉 변수가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누르면 테이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FREQ 요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없애버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다시요. 모드를 누르고요. STAT를 누르고 1 variable 하면 이렇게 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이니까 3 누르고 equal을 하면 들어갑니다. 3는
다음에 9하고 는 하면 들어가고요. 다음에 6, 다음 15, 다음에 5, 3, 5, 5. 자, 이렇게 하면 8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눌러도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입력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Shift 버튼으로 가야 돼요. 이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SDAT로 중앙 글자로 있거든요. 요걸로 갑니다. 요걸 누른 후에 요걸 누르면 바로 2번이 데이터가 있죠. 그럼 데이터를 눌러보면 지가 이렇게 딱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빠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모드라는 걸 누르면요. 이렇게 해서 3번을 눌러버리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왜? 앞서 사용했는 데이터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 계산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을 누르게 있죠. 그런데 이거 해볼게요. 모드 누르고 3번을 해버리면 1번에 가보면 날아가가 있죠. 벌써 없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Shift 1번에 가보니까 2번 데이터가 당연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입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3을 입력하고요. 3, 9, 6, 3, 9, 6. 다음에 뭐였어요? 15, 5, 15, 5, 3, 5.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빠지겠어요. 자, 먼저 1번에 평균을 구하라고, 평균은 6.375가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요, 요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Shift를 누르시고 1번만 누르면 돼요. 거기에 4번에 다 있습니다. 4번이 VAR로 되어 있는데 4를 누르면요, 여기에 바로 2번이 평균이에요. 2번 해서 넣어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6.375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풀이에서도 단축키 X바를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Shift 1번에서 방금 전에 모든 데이터가 더했다. 그게 3번에 있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이 데이터에서 나누기 8 해도 되겠죠. 그래도 6.375가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중앙값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므로 야는 어쩔 수 없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5, 6, 9, 15가 되고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데이터는 총 데이터가 8개가 있으므로 네 번째 데이터와 다섯 번째 데이터가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5고 다섯 번째도 5이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10이죠. 그럼 나누기 이야기는 5죠. 그래서 중앙값은 5가 됩니다.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5가 3번이나 나왔고요. 3은 2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빈값, 최빈수는 당연히 5가 되겠죠.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범위를 하겠습니다. 범위라 하는 것은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 계산기에는 이거는 없습니다. 보시면 바로 데이터가 있고 민 맥스 있네. 6번에 보게 되면 6번에 보면 제일 큰 값이 뭐야? 하면 아마 2를 누르면 15가 나오겠죠. 맞죠? 그럼 15에서 3을 마이너스 하면 범위라는 값이 나오고 이 범위는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은 장난이고요. 문제는 뭐냐? 실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바로 제곱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제곱합을 구하려고 하면 풀이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3- 평균의 제곱, 9- 평균의 제곱, 6- 평균의 제곱, 이거 두들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두들기면 어떻게 두들기냐? 이렇게 두들깁니다. Shift 1번에 가시고 sum이라는 곳에 가면 바로 제곱이 있습니다. 이 1번이요. 그럼 1번 누르시고 마이너스 갈로 열고 Shift 1번에
바로 3번에 2번을 누릅니다. 야를 갈로 닫고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데이터가 8개이므로 나누기 8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제곱합이 109.875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 두들기는 연습을 지금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 더. 109.875는 또 다른 말로는 쉬프트 1번을 갑니다. 4번에 가요. 바로 4번이 표준 편차예요. SX라고 되어 있는데 X의 표준 편차는 뜻입니다. 그럼 야를 누르는 거예요. 4번을 누르고요.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야가 표준 편차인데 야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 분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7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n-1을 하면 바로 제곱합이 됩니다. 편차 제곱합. 그래서 똑같이 얼마 나온다? 109.875 똑같이 나왔던 거죠. 또 할까요? 또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계산기에 따라서 SX를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분산은 다시 할까요? 분산은 Shift 1번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3번을 눌러요. 잘못 눌렀죠? Shift 1번에 4번을 눌러요. 그리고 뭐죠? 4를 누르고 야를 뭐 한다? 제곱하고 곱하기 7한다. 이 연습 3번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곱합을 구하는 것은 거의 뭐 그저 먹는 거죠. 그저 먹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분산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산은 이 제곱합에서 나누기 7이에요. n-1.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15.696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했는 것처럼 이거 누르고요. 거기에 4번에 바로 표준 편차가 4번이니까 야를 뭐 한다? 제곱해서 넣으면 답이겠죠.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어요. 분산. 자, 전부 다 야는 우리는 기능장애 공업 경영에 나오는 그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 방금 구하는 이 값을 루트라는 키를 누르면요.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Shift 1번에 4번에 뭐죠? 그냥 4번 누르면 답이에요. 넣어놔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3.961이 나온다. 반올림 하니까 3.962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되죠? 다음,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변동계수가 있습니다. 변동계수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표준 편차가 분자로 가니까 Shift 먼저 표준 편차를 눌러 4번에 4를 눌러 그리고 나누기 평균을 누릅니다. Shift 1번에 4번에 2번이 평균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이다. 야가 뭐라고요? 우리는 변동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0.621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장애 공업 경영 중에서 계산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내용이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나오면 그냥 틀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항 공학용 계산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매우 쉽게 여러분 해결이 될 것이며, 만에 하나 나는 다른 유형의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계산기의 메모리 기능만 알면 누구나 쉽게 아주 쉽게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도 별로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한 것이 만약에 나는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 이런 모델의 공학용 계산기는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찍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학용 계산기 카시오 FX 570ES 플러스 계산기였습니다. 자, 다른 모델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원하는 라이센스 꼭 취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많은 구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